9 종족이 공존하는 세계. 우리 주인공 라이트는 가족을 위해 훌륭한 무언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길드를 찾아가죠. 라이트가 받은 기프트는 무한가차. 이름만 들으면 엄청난 능력 같지만 실제로 뽑히는 건 잡동사니뿐. 길드에서도 그대로 F급 판정을 받습니다. 휴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 그런 라이트 앞에 한 파티가 나타납니다. 엘프와 수인 드래곤 유트까지. 각 종족의 엘리트들이 모인 종족의 모임. 그들은 종족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라이트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정. 라이트는 진심으로 이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파티는 최악의 던전인 나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라이트가 전설 속 존재인 마스터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던 거. 결국 마스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망설임도 없이 다구리를 시전합니다. 그때 전이 트랩 발동. 카이토는 나락의 최신부로 전이 되어버리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몸은 이미 만신창이. 그때 라이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가차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나타난 한 명의 메이드. SUR 슈퍼 울트라 레어 레벨 9999 최고 등급 카드 메이. 메이는 처음 만난 라이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라이트는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현실감이 없습니다. 메이는 그제야 무한가차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능력이 약했던 게 아닙니다. 지상은 마력이 너무 옅어서 쓰레기 같은 카드만 나왔던 것뿐. 하지만 나락 최신부처럼 마력이 넘치는 장소에서는 신화급 카드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비웃었던 기프트가 사실은 세계 최강급 능력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최강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왜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왜 계속 차별받아야 했는지, 왜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지. 라이트는 메이 앞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라이트는 결심합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 그리고 휴먼을 짓밟아 온 이 세계의 진실까지 모두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메이와 함께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3년 뒤 나락에서는 라이트가 계속해서 무한가차를 사용합니다. 마력이 넘치는 최신부였기 때문에 SUR급, UR급 카드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소환된 최강의 존재들이 하나둘 라이트의 동료가 됩니다. 메이는 물론이고 에릭, 나즈나, 아오유키 그리고 수많은 포나인 멤버들까지 하나같이 레벨 9999. 말 그대로 인간 병기들입니다. 하지만 의외인 건 이 최강 캐릭터들의 분위기입니다. 처음 보면 무섭고 압도적일 것 같지만 라이트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요정 메이드들은 라이트의 침대 청소를 누가 할지, 방 청소 담당이 누구인지 가지고 진지하게 싸웁니다. 주인님 냄새가 난다며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복수극 분위기를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적 앞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귀엽던 메이드들도 라이트를 모욕하는 순간 표정부터 바뀝니다. 주인님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죠. 라이트 역시 3년 동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술을 배우고 전투를 익히고 복수 계획도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복수 대상, 늑대 수인 가르가 움직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르는 자신을 직접 배신했던 인물 중 한 명. 복수를 시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대였습니다. 메이는 믿기도 준비해둡니다. 엄청난 보상. 욕심 많은 가르라면 절대 지나치지 않을 조건이었죠. 예상대로 가르는 그대로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3년 전 라이트를 비웃으며 나락에 버렸던 그 녀석은 지금은 수인연합국에서 차기 족장 후보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정작 배신자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메일을 보자마자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본성까지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메이, ダメだよ。ガルーは僕の獲物なんだから。はい。 죽은 줄 알았던 라이트였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르는 처음엔 믿지 못합니다. 분명 나락 최하층으로 떨어졌던 녀석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곧 비웃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자신은 레벨 150. 예전과는 다르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죠. 레벨 500のフェンリルだ。そんな打剣がフェンリルなんて見せてあげるよ。本物ってやつを。 그리고 소환되는 거대한 존재 레벨 9000. 真珠始祖フェンリル。 가르가 자랑하던 레벨 500 펠리른. 등장하자마자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그대로 처참하게 쓰러져 버리죠. 그제야 가르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라이트의 상태창을 확인한 순간 눈앞의 숫자를 믿지 못합니다. 레벨 9999.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착각이라고 우기고 심지어 조작이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가르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뀝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이제는 가르에게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가르 앞에 그동안 모아온 최강의 동료들을 불러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괴물들을 본 가르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라이트는 가르를 보며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세상을 구하는 신이 될지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신이 될지는 이 세계가 결정하게 될 거라고. 이 한마디와 함께 라이트는 본격적으로 지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르를 처벌한 라이트. 하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라이트는 본격적으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 사라진 형 엘스와 여동생 유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 하나만 믿고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복수와 가족. 라이트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레벨 9999라는 정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크. 가면까지 착용한 채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휴먼 모녀가 드워프 강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라이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 모녀를 구해내죠. 보답으로 숙소까지 소개받는데 라이트는 그 건물 최상층을 통째로 빌립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숙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락과 연결되는 비밀 거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라이트는 던전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시끄러운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새치기를 하며 다른 모험가들을 밀어내는 엘프 무리. 그 중심에는 카이토가 있었습니다. 힘만 믿고 약자를 깔보는 전형적인 오만한 엘프죠. 라이트는 괜히 싸움을 키우진 않지만 무례한 행동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반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파티를 만나게 됩니다. 초보 휴먼 모험가들. 서로를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라이트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같은 던전을 탐험하게 됩니다. 던전에 들어간 라이트는 존재 은폐와 비행 마술을 사용하며 평범한 모험가라면 몇 시간은 걸릴 구간을 순식간에 돌파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힘을 과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정체를 숨긴 채 정보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카이토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 한계에 막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는 다크 엘프 야나크와 손을 잡고 휴먼을 제물로 사용하는 위험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던전 탐험을 이어가던 라이트.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강적과 마주합니다. 10년 전에 토벌된 것으로 알려졌던 네임드 몬스터. 포사이즈 멘티스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레벨만 봐도 일반 신인 모험가들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수준. 초보 파티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앞으로 나서죠. カマキリ狩りと行こうか。リリース。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술을 발동합니다. 고위 마술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에 미아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사이즈 멘티스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초보 파티와 함께 야영을 하게 됩니다. 리더 소녀는 부모를 전염병으로 잃었지만 여동생 미아를 마술학교에 보내기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 라이트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가족을 떠올립니다. 미아는 라이트 얼굴에 화상 자국을 걱정하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화상약을 건네줍니다. 아무데 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라이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담례로 라이트는 가차에서 얻은 SS레어 축복의 미상가를 선물합니다. 평범한 팔찌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사용자를 지켜주는 특별한 아이템이었죠.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 라이트는 잠시 나락으로 돌아갑니다. 메이, 에릭, 나즈나, 아오유키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복수 준비를 계속 이어가죠. 평소에는 장난도 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지만 복수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반면 같은 시각 카이토와 다크 엘프 야나크, 이 둘은 연구 재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휴먼 모험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다음 표적은 미아와 초보 파티가 됩니다. 카이토 일행은 결국 미아와 초보 파티를 습격합니다. 초보 파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리더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동료들도 끝까지 버티지만 상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미아는 오빠와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틈을 이용해 가까스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간 끝에 라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미아는 라이트의 품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그 순간 라이트가 선물했던 축복의 미상가가 빛을 발합니다. SS레어 미상가. 미상가의 보호효과 덕분에 미아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라이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금 전까지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 お前たちは絶対に許さない。 카이토는 오히려 비웃습니다. 엘프 여왕국의 극복 환상급 무구 그란디우스를 꺼내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 분신 마술까지 사용하며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라이트는 영창도 없이 아이스 소드를 만들어냅니다. 카이토의 공격은 전부 막히고 분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란디우스를 손에 들고도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점점 몰리기 시작한 카이토. 결국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처럼 외치는 한마디. サブマスターだからな 이 말을 들은 라이트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합니다. 마스터.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복수보다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 모든 진실이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카이토를 제압한 라이트.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카이토를 나락으로 끌고 가 직접 신문을 시작하죠. 라이트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였습니다. 대체 마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죽어야 했는지였습니다. 극한의 신문 끝에 마스터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을 서브 마스터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바로 엘프 여왕국 최강의 부대 백의 기사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게임 복수를 넘어 엘프 여왕국 전체를 향한 싸움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라이트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한 명씩 찾아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그렇다면 반대로 저쪽이 직접 찾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라이트 최고의 참모 에리입니다. 에리는 엄청난 규모의 마술을 사용해 지상 한가운데 거대한 탑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과거 라이트를 배신했던 사샤는 우연히 정체를 숨긴 라이트와 마주치게 됩니다.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라이트가 살아있다. 현재 사샤는 백작가의 양녀가 되었고 미카엘과 혼약까지 맺으며 높은 지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샤는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죽이겠다고. 거탑을 위험한 존재로 꾸며 엘프 여왕국의 토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엘프 여왕국 최강 전력 백의 기사단입니다. 엘프 우월주의에 빠진 강자들이 하나둘 거탑으로 향합니다. 자신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번에도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라이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거탑 안으로 들어온 기사단은 곧바로 전이 트랩에 걸려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 다른 층으로 떨어진 백의 기사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레벨 7777과 레벨 9999의 포나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적과 마주한 건 니아와 키아. 평소 자신들이 엘프종 최강이라 믿던 둘은 상대를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키메라 메라였습니다. 메라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공격을 맞아주고 상대가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니아와 키아는 자신들의 공격이 통한다고 착각하며 점점 흥분하죠. 그런데 갑자기 메라가 자신의 팔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다음 순간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뜯어먹은 팔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메라의 몸은 수많은 생물이 합쳐진 키메라. 그래서 이런 괴물 같은 재생 능력이 가능했던 겁니다. 레벨 7777. 이 숫자를 본 니아와 키아는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라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강력한 근접전, 압도적인 신체 능력까지. 니아와 키아는 공격은커녕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편 다른 층에서는 샤프햇이 스즈와 록을 만나게 됩니다. 스즈는 보이지 않는 화살을 자유롭게 다루며 샤프햇의 공격을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탄환에는 상태 이상 효과까지 걸려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샤프햇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결국 끝까지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라이트의 동료들은 처음부터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시험하고 정보를 얻고 상대를 완전히 절망시키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투 자체도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엘프 여왕국 최강이라 불리는 단장하디. 하지만 그가 상대해야 하는 인물은 포나인 최강 전력 중 한 명인 나즈나였습니다. 하디는 처음부터 상대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소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습니다. 결국 라이트 앞에 남은 건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사샤와 그리고 백의 기사단의 간부 미카엘이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복수가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샤는 처음에는 끝까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백 작가의 비장의 무기 판타즈마 클래스 천사의 오카리나. 이 오카리나는 천사를 계속 소환할 수 있는 사기급 무구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대라면 이걸 뚫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상대는 라이트였습니다. 라이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개되는 레벨 9999. 사샤는 물론이고 미카엘까지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증명합니다. 천사가 하나씩 쓰러집니다. 계속 소환해도 계속 베어버립니다. 결국 라이트는 더 이상 놀아줄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봉인해 두었던 힘을 해방합니다. 코드 9999 엑스트라 신성 근근이를 신장 공군을 상급 천사조차 공포를 느끼는 무기 판타즈마 클래스인 천사의 오카리나는 존재 자체가 소멸당해버립니다. 재소환도 불가능, 복구도 불가능. 神をも葬るジェネシスクラスの槍신성 근근이를 신의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샤가 믿고 있던 최강의 무기가 진짜 최강 앞에서는 장난감 수준이었다는 거죠. 미카엘도 축복과 천벌의 방패를 이용해 끝까지 버텨보려 합니다. 아군은 강화하고 적의 공격은 되돌려주는 사기급 방패. 하지만 방패는 그대로 박살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미카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샤와 사랑을 외치던 사람이 바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살기 위해 바로 배신. 심지어 라이트에게는 같이 나라를 지배하자 손을 잡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에리에게 넘겨집니다. 에리의 스트라테지 클래스 마술. 몸을 구속하고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며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는 기술. 미카엘은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악행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 사샤입니다. 사샤는 처음에는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혼자서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등을 찔리던 순간, 비웃던 얼굴, 즐거워하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결국 사샤는 마지막 수단을 꺼냅니다. 私もライトのことが好きだったの。この体好きにしていいから私だけは助けて。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차갑게 말합니다. 激痛に苛まれながら絶対に死ねないようにしてあげる。忘れるところだった。それは返すよ。メラ、あとはお願い。お任せください。 사샤의 모든 거짓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죽지도 못한 채 재생과 고통을 반복하는 형벌. 라이트는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직접 느끼게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준비한 복수는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복수를 마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장 궁근일의 봉인을 풀었던 반동이 라이트의 몸을 덮친 것이죠. 결국 라이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사실 이 힘은 처음부터 너무 위험했습니다. 무한가차를 3년 동안 돌리며 단 한 번 나온 최고 등급 카드, 바로 신장 궁근일.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했던 탓에 메이와 에리, 그리고 아오유키까지 레벨 9999인 3명의 힘을 합쳐 겨우 봉인해둘 수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그 봉인을 라이트가 스스로 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몸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라이트는 다시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동료들의 안부였습니다. 메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조용히 라이트를 다그칩니다. あのような無茶はおやめください。ライト様はお一人ではありません。今は私たちがいます。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는 어느새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이었죠. 한편 거탑 밖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엘프 여왕국은 백의 기사단과의 연락이 모두 끊기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곧바로 벌어집니다. 무려 100마리가 넘는 드래곤이 왕도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 바로 에리였습니다. 에리는 왕국 전체에 마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警告します。私は巨頭の魔女。数日前に私の塔に許可なく侵入してきた者たちがいます。その白の騎士団と名乗る愚か者たちの責任者は私の前に出てきなさい。 제한 시간은 단 3분.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겠습니다. 2分50秒。ギリギリですわね。 결국 엘프 여왕 리프 나나세가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거탑의 마녀를 협박하며 드래곤을 데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죠. 에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탑을 멋대로 침입해 영구성과와 보물을 노린 건 엘프 왕국 아니었냐며 되묻습니다. 에리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頭の中を確認させていただきますわ。 스트라테지 클래스 마법. サクルアルボル。 순식간에 거대한 식물이 병사들을 휘감습니다. 이 마법은 상대의 피와 마력을 양분으로 삼아 끝없이 성장하는 무시무시한 구속 마법이었죠. 뒤이어 ドルフェッセル。 여왕의 기억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확인한 에리는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백의 기사단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 여왕이 직접 거짓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휴먼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엘프 왕국의 차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에리는 여왕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휴먼 노예를 해방할 것, 그리고 앞으로도 휴먼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드래곤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거탑 주변에는 해방된 휴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엘프 왕국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탈출한 사람들까지 합류하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고 모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거탑 주변에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라이트는 더 이상 혼자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된 존재였죠. 라이트도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잘못됐다면 전부 불태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차별과 증오였습니다.
세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복수를 끝낸 끝에서 라이트는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됩니다. 모두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앞으로 라이트가 걸어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애니프레스. 믿었던 동료들에게 던전 오지에서 살해당할 뻔했지만 기프트 무한가차로 레벨 9999의 동료들을 손에 넣어 전 파티 멤버와 세계의 복수 참교육합니다.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